아, 진짜. 이 놓친 내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제발 앞길 막지 말고 알아서 좀 기어나가라고! 그 순간 제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내 며느리의 손에 말이죠. 술에 취한 며느리의 눈은 번득이고 있었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민호의 직장 동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죠. 동정 어린 눈빛들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서럽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 앞에서, 그것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제 서러운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한 장 내 전부는 아들뿐. 제 이름은 최미향입니다. 올해 66세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호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아빠를 부르며 우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어요. 손이 꽁꽁 얼어도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함 없이 잘하는 것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민호를 보며 흐뭇했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민호가 말이야, 대기업에 다녀요. 그런 아들이 서지연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기뻤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교양도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민호 오빠를 잘 돌봐주신 것처럼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내 노후도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도 내가 발벗고 나섰어요. 예단부터 혼수까지 민호 월급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털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나중에 다 갚을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결혼식 날 민호가 지연이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줬어요.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민호가 걱정하자 내가 있던 집을 팔아서 보탰거든요. 나는 작은 방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어머니도 같이 사셔야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지연이가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2장 가면 뒤에 며느리.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지연이는 민호 앞에서 다정한 며느리였고 나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타다 주고 가끔은 안마도 해줬어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지연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 반찬들 너무 짜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일찍 자야 해서요. 어머님, 세탁기 돌리는 시간 좀 생각해주세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아졌어요. 내가 뭘 해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의 친정어머니 윤정숙이 집에 왔어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지연이가 사는 곳이구나. 생각보다 좁네. 엄마, 그래도 괜찮은 곳이에요. 지연이가 대답했지만 사돈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사돈 어르신, 여기 사시는 건 마음이 편하세요.
신혼부부 집에서?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마치 내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쓰레기를 버리려 나갔는데 놀이터 벤치에서 지연이와 사돈의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몰아내야 네가 그 집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야.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몰래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호 오빠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처음엔 어머니 편이지만 결국엔 부인 편이 되게 마련이야. 너넨 재산만 받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씩 스트레스를 줘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말고 말이야.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지연이의 친절함이 모두 가짜였구나. 다음 날부터 지연이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민호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어머님, 요즘 치매 증상 있으세요? 어제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셨잖아요.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이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억울해서 변명하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씻으실 때 제발 좀 깔끔하게 구석구석 샤워하세요. 노인 냄새 때문에 창문을 항상 열어둬야 할 지경이에요. 점점 집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있는 곳을 피했고 나와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마치 내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장 참을 수 없는 모욕. 그해 가을 민호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지연이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가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 커버에 대변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엔 지연이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조용히 치우고 있는데 지연이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치울게. 세상에, 어머님이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정말 치매 온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연이가 일부러 묻혀놓은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집에 우리밖에 없는데요. 지연이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에는 사돈이 찾아왔어요. 둘이 함께 나를 구박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젊은 부부 집에 이렇게 더럽게 하시면 어쩐다는 거예요?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지연이가 어떻게 살아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했잖니.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깨비라도 있나요? 지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대변이 묻은 변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민호에게 보냈어요. 오빠, 어머님 상태가 심각해요. 이런 실수를 계속 하셔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민호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일부러. 엄마, 누가 일부러 그런 걸 해요? 나도 걱정돼요. 출장에서 돌아오면 병원에 가봐요. 아들마저 지연이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와 사돈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잘했어. 지연아 저런 식으로 계속 몰아세워야 해.
그런데 엄마,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늙은이들은 원래 실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참고 견뎌봐. 곧 나갈 거야.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시작됐어요. 내가 정리해둔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내 안경이 나오고 세탁기 안에서 내 지갑이 나왔어요. 나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뭘 해도 실수한 것으로 몰렸고 아무리 변명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장 폭발하는 갈등.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지연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한 번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는 지연이를 보며 민호는 당황했어요. 엄마,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야,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억울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내가 만든 음식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나물에도 국에도 소금을 한 수저씩 넣더라고요. 지연아, 그러면 너무 짜질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간이 센 걸 좋아해요.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다들 찡그렸어요. 너무 짜서 먹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손맛이 변하셔서. 지연이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싱거운 것보단 좋아요. 동료들이 위로해줬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갔어요. 그 와중에 지연이는 나가서 손님들과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며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들 말이야. 그때 술 취한 지연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화장실 일도 내 물건 감추는 것도 다 네가 한 거 아니니? 증거가 있어요? 지연이가 비웃었어요. 술에 만취한 지연이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아! 뭐가 잘못됐어요? 솔직한 건데요. 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속 같이 사실 거예요?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동료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 손님들이 들어. 아, 진짜 지긋지긋한 저놈의 잔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 같지 않았어요. 제발 내 앞길 막지 말고 알아서 좀 기어나가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가 내 머리채를 잡고 밀쳐버린 게 말이에요. 아,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달려와서 나를 부축했어요. 지연아, 너 미쳤어?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만 뭐라 그러시니까. 지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님들이 다 봤거든요. 아, 우리 그냥 가볼게. 동료들이 어색해하며 일어났어요.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좀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손님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지연이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그것도 남들 보는 앞에서? 오빠도 어머님 편만 들어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5장 철저히 고립된 어머니.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였습니다. 지연아,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손을 대면 안 되지. 오빠, 저도 한계예요.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지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지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돈이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려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지연이 너무 힘들어해.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안 되지. 어머니를 따로 모시는 게 어때? 그건 좀... 민호가 망설였어요. 민호야, 너희 앞길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다. 지연이가 아이라도 가지면 어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태교해도 안 좋잖아. 사돈의 말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우리 둘이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결국 민호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좀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엄마가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원룸 전셋방 구해드릴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니네가 날 싫어한다는 거 아니냐? 민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알았다, 나갈게. 엄마, 됐어.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짐이 됐나 보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66년 살아온 인생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엄마, 생활비는 매달 드릴게요. 됐어. 나도 손발이 있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민호는 갔어요. 나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살게 될 줄이야.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편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TV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6장 남편의 숨겨진 보물. 한 달쯤 지냈을까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걱정 마, 나도 일 구했어.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구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됐다, 너도 네 생활이나 잘해?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었어요. 미안하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어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생전에 끼고 다니던 시계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시계 밑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내 통장으로 입금된 거였어요. 액수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3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있었나? 남편이 비밀로 해뒀나 봐요. 아마 나와 민호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민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마트 일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동네에서 괜찮은 자리를 구해서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내 취향대로 했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정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하는 동네 사랑방 형식으로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내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아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7장 며느리의 몰락과 반격.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던데요. 응. 이사했어? 어디로요? 알아서 뭐 하게. 너 사는 것만 신경 써. 엄마, 만나서 이야기해요. 시간 없어. 나 바빠. 정말 바빴어요. 카페 일도 해야 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지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면 모르니. 카페야. 엄마가 카페를 여셨다고요? 민호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돈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지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내 돈으로 했는데 왜? 어머님 돈이 어디 있어요? 전세금도 저희가 보태드렸잖아요. 그래? 그럼 그 돈 갚을게. 당장 카페 앞 현금인 출기로 가서 돈을 꺼내왔어요. 전세금으로 보태준 돈을 그대로 뽑아서 말이죠.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빚 갚는 거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봅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보여? 그때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빠, 우리 집에 빨리 가봐야겠어요. 급하게 나가려는 지연이를 보며 물었어요. 뭔 일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사기당했다면서? 친정 식구들이랑 투자 사기에 걸려서 큰일 났대. 몇억 날렸다던데? 알고 보니 지연이가 사돈 친척들과 함께 투자 사기에 걸렸더라고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았는데 사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남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카페로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지금 사는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빠를 봐서라도 제발 돈을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나한테? 네. 어머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희 둘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지연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지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 본심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제발요, 어머님. 안 돼! 너희에게 빌려줄 돈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오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세요? 민호는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걔는 내 아들 아니다. 주룩이 되던 밥이 되던 니들 알아서 살아. 그 말을 듣고 지연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민호도 찾아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가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결국 민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8장 새로운 시작.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수익도 제법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같은 처지의 손님들과 만든 모임도 있어요. 다들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냅니다. 미양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정말 그래요. 오랜만에 웃으며 살고 있어요. 어제는 민호가 또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덕분에 나도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말이에요. 민호가 밉긴 하지만 언젠간 용서해야겠지요. 엄마니까요. 오늘도 카페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어요. 예전엔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내 삶을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시면 이 황금개구리가 당신에게 행복과 행운 건강을 가지고 찾아갑니다.